이 말인즉슨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메타버스 버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1년 새해맞이 빅딜이 펼쳐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개발 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에 인수한 것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82조 원입니다. 매입 가격은 액티비전 블리자드 한 주당 95달러이며 전액 현금 지불 방식입니다. 이는 지난 14일 나스닥 종가 대비 45% 프리미엄을 인정해 준 것이죠.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국내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비디오 게임 업체입니다.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스타크래프트, 오버워치를 필두로 한 블리자드 IP와 콜 오브 듀티 시리즈로 대변되는 액티비전, 그리고 캔디 크러쉬로 유명한 킹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로 구성되어 있죠. 하지만 사내 성추행, 집단 괴롭힘 사태로 인해 핵심 개발자가 불명예스럽게 퇴사하거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 디아블로4, 오버워치2와 같은 후속작의 출시 시기도 2023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나마 디아블로2 레저렉션이 흥행에 성공했다는 게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 발표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데 합의함. 둘,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훌륭한 게임을 많이 만든 엄청난 회사임. 셋, 인수 계약이 마무리될 때까지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MS 게임 부서와 독립적으로 운영됨. 넷, 인수 계약이 마무리되면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은 엑스박스 게임 패스와 PC 게임 패스로 제공됨. 다섯,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마이크로소프트 게이밍 CEO 필 스펜서의 지위를 받게 됨. 여섯, 게임 패스 구독자는 금일 기준으로 2,500만 명을 돌파했고 앞으로 좋은 게임들이 추가됨. 일곱, 다양한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들이 클라우드 게이밍에도 추가됨. 그렇다면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어가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 것일까요? 크게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역시 게임 패스 구독자를 계속 늘려 대세 게임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또한 소니 플스와의 콘솔 게임 대전에서 IP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게임 패스의 콜 오브 듀티뿐만 아니라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스타크래프트, 오버워치를 다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도 결국 IP가 갖고 있는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죠. 북미와 유럽에서는 콜 오브 듀티의 액티비전을, 아시아는 블리자드를 앞세워 투트랙으로 게임 패스 구독자를 대거 확보할 수 있다는 일종의 확신을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월 11,900원의 가격에 콜 오브 듀티, 디아블로2 레저렉션, 그리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월정액을 모두 제공한다면 유저 입장에서는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래의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포석이라고 봅니다. 결국 캐릭터와 서사가 있는 IP가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블리자드 게임의 최대 장점이기 때문에 차세대 먹거리라고 불리는 메타버스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감히 투자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먼저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게임은 현재 모든 플랫폼에서 가장 역동적이면서 흥미로운 분야일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게이머와 창작자를 최우선에 두고 게임을 안전하게 하는 새로운 시대로 안내하기 위해 세계 수준의 콘텐츠, 커뮤니티 클라우드에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게이밍의 수장인 필 스펜서 CEO는 모든 곳의 게임 플레이어들은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을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면서 우리는 앞으로 사람들이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미래를 건설하는 작업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비 코틱 액티비전 블리자드 CEO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세계적인 재능과 MS의 기술, 배포망, 인재 확보, 야심적인 비전을 결합할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한 게임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물론 이해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립서비스와 장밋빛 전망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빅딜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에 대한 시너지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시대를 가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수순으로 봤다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PD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가 인수. 사실 액티비전 블리자드보다 떡밥이 많았던 게 바로 세가 인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이밍과 메타버스에 대한 야욕을 확실히 드러낸 만큼 소닉을 비롯해 막강한 IP를 보유한 세가 인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풀린 용과 같이 시리즈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도 충분해 보입니다. 만약 세가 인수를 통해 고전 IP까지 부활한다면
닌텐도 스위치를 견제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블리자드 게임. 마이크로소프트의 성향을 감안해 보면 인수 이후에도 인위적으로 조기 출시를 요구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게임 패스 구독자 확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디아블로4, 오버워치2와 같은 기대작의 출시 시점이 2023년보다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미 공개되어 서비스 중인 게임들이 엑스박스 독점으로 제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아블로4, 오버워치2와 같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작 혹은 플랫폼이 확정되지 않은 개발작의 경우 엑스박스와 PC로만 서비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히 모든 게임이 독점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게임에 따라 일부는 독점, 일부는 멀티플랫폼 정책을 계승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엑스박스 시리즈. 지금보다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게임 패스를 이용하려면 PC나 엑스박스 콘솔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클라우드 게이밍을 통한 스트리밍으로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대폭 보강되면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메타버스. 실리콘밸리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메타버스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메타로 사명을 바꾼 페이스북을 필두로 구글, 애플, 엔비디아, 어도비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메시, 팀즈와 같은 협업 플랫폼과 3차원 아바타, 그리고 게임을 앞세워 시장에 진입 중입니다. 대규모 다중 사용자가 동시에 같은 가상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롤플레잉 게임, 즉 MMORPG를 활용해 메타버스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네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발표는 세계의 빅딜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유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바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인수에 대해 딴지를 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최근 FTC가 시장 독점을 우려해 빅테크 기업의 인수 합병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2020년부터 베데스다, 제니맥스로 이어지는 대형 인수를 진행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FTC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인수 이후에도 게임 매출 상위 그룹은 여전히 텐센트와 소니이기 때문에 반독점 이슈를 피해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2,500만 명에 달하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 가입자 수는 OTT 시장을 연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에 비하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사내 문화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우려되는 부분을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모두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는 센스. 테크 요정 BT크 비하인드 씬.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